저는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한우물을 파지 말라. 저는 교육과 연극이라고 하는 경계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 연극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극을 아주 좋아하는 어린이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른이 되어서도 교사로서 연극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람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고 주로 동아리 활동, 그리고 방과후 수업,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수업이 가장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연극을 적용하는 것이 저한테 가장 중요했습니다. 보통 연극 그러면 연극반 활동을 통해서 방과 후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일상적으로 늘 연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혁신교육, 그것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 문화예술 교육으로 수업의 질을 바꾸고 수업의 내용을 바꿔보자. 자, 지금 이 장면은 연극이 적용된 수업 장면인데요. 사회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회적 쟁점이 있을 때 그것을 왜 또는 어떻게,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끊임없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 수업에서 연극이 아주 유용한데요. 지금 이 장면은 사회적 쟁점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찬반으로 연극을 하고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사회과 교실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학교에서 좀 넓은 공간을 얻어서, 이건 사실 좀 여러 가지 로비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교과 교실제가 아닌 학교에서는 교과 교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때 학생 수가 줄어서 교실이 남았어요. 그래서 교과 교실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빨간 원 속에 있는 것들은 학생들이 세계사 수업 시간에 고고학 박물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붙인 겁니다. 근데 그림만 그려서 붙인 게 아니라 이것이 연극으로도 재현이 됩니다. 자,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도 교과 교실에 이렇게 사회과에서 만들어낸 작품들을 전시하면 학생들은 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교육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재미있게,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수업 얘기를 나누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예술을 교육에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지식의 내용과 구조를 어떻게 예술로 접목할 건가, 그리고 어떠한 예술의 방법으로 교육을 할 건가, 이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쟁점을 연극으로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수업 방법은 사실 따로 수업 모형을 쭉 설명을 드려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장면은 사실 학교에서 수업은 45분 동안 중학교의 경우는 분절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전차 시에 수업이 되었던 것을 다음 차시에 기억을 떠올리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극했던 장면을 이번 시간에 다시 리플레이하는 장면입니다. 즉 쟁점, 논쟁에 필요한 장면을 다시 학생들이 나와서 리플레이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학생들이 언제나 수시로 연극을 할 수 있는 것은 학기 초부터 내내 연극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육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세 단계를 거치는데 항상 워밍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한테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워밍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즐거운 가운데 강의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연극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익히기 위해서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도 찬반으로. 근데 찬반의 경우 이때는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흔히 국수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국수주의 편에 서는 학생과 그 다음에 문화 사대주의 편에 서는 학생으로 두 팀으로 나눠서 서로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바른 관점은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게 되는 건데, 그 역시도 연극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극은 우선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서로 역할을 나누게 되죠. 중요한 것은 협동을 통해서 융합교육이 그 자체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어떤 스토리가 필요하죠. 근데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적 쟁점이 그 주제였을 경우에는 뉴스, 신문, 각종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전부 수집해야 되죠. 수집해서 그 의견을 스토리로 만드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 연극 제작은 반드시 연습이 진행이 꼭 필요한데 연극 연습을 할 때 학생들은 많은 경험을 합니다. 갈등도 하게 되고 우리가 이 연극에서 어떤 것을 표현할까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서도 연구하게 되죠. 음향 효과, 조명, 기타 여러 가지 미술. 예. 자, 이건 공연을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그 필요한 소도구들을, 소품들을 수집하는 장면에서 학생들은 자연과 접하기도 하고 각종 예술과 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하고 접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만든 소품입니다. 이게 학생이 직접 제작한 건데요. 우리 밥상의 우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밥상입니다. 자, 공연 준비하는 장면이죠. 자, 학교 공간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서 훌륭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학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얘기하는데 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학생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연극으로 수업을 할 때는 사실 자기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아주 기꺼이 바닥에 눕는데 이 바닥이 마룻바닥이거나 조금 더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도서실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아까와는 달리 도서실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책상에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연극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학교 공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자, 공연 후에 도서실에서 토론을 하게 되죠. 이때 선생님은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되어서 극중의 액터로, 즉 배우가 되어서 참여합니다. 사회자의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학생들을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이런 경우 교육 연극에서는 조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역할을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회과에서 경제 단어는 굉장히 연극으로 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이제 사회적 가치라든지 사회적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과정 이런 것을 연극으로 한 장면이었는데 경제의 경우에는 경제사를 직소 방법으로 학생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다시 연극으로 재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농업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계급관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먼저 미션을 줍니다. 계급관계가 드러날 수 있게. 즉 사회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와 아니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감정이 드러날까에 대해서 예. 자, 요거는 이제 역시 아까 그린 그림을 연극으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사회의 그림이죠. 예. 자, 이거 역시 연극으로 재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림으로 그리고 연극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학생들끼리 역할을 주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아니 내가 할게 너는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걸 우리 팀은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던 연극 활동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동아리 활동을 보여드릴 겁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한 팀이죠. 그리고 이것은 진로하고도 연관이 되고 만약에 동아리 활동이 학교에서만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과 연계가 된다면 그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자, 동아리 활동에서 융합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자, 연극반에서 지금 연극을 준비 중입니다. 이 학생들은 어떤 제목으로 연극을 하고 있을까요? 수업료를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연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래도 우리는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데 리허설을 하게 되죠. 자, 이 학생은 지금 뮤지컬학과에 재학 중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앞에는 카메라가 놓여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테크니컬 리허설을 할 때 조명, 음악,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카메라 녹화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활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게 되죠. 많은 사고 과정이 그 안에서 확산적 사고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공연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공연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협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융합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서로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대상 사이에서 만나는 아주 충만된 에너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충만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연극은, 동아리 활동은 특히 이 공연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충만되게 표현되는 장면이 됩니다. 자, 이 학생은 수라고 하는 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들면 제일 받고 싶은 게 수죠. 근데 이 공연에서는 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진도 찍고. 자, 지금까지 이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연극을 통해서 1년 내내 사회과 수업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 연극 활동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또 연극을 하게 되고, 이제 방과후 활동에서 어떻게 연극을 하게 될까요? 방과후 수업,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그 과목별로 문제풀이식 시험 대비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술교육을 통해서 방과후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플라톤의 국가를 연극으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다른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술교육이 중요하고 융합교육이 중요한데 학교에서 그걸 일상적으로 구현하려면 입시 문제를 동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입시교육과 이 융합교육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일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학부모님들의 인식의 전환은 더욱더 필요한데, 방과후 수업 시간에 어떤 제목으로 그 학생들을 모집했는가 하면 사회과 논술반이라는 제목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플라톤의 국가론을 가지고 그 논술반을 한다. 그러니까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모여든 학생들과 함께 자, 이제부터 우리는 연극을 할 거다. 그랬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지만 집에서는 좀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연극을 하겠다고 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국가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어른들이 봐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연극으로 할 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학생들이 첫 시간에 드라이 리딩이라고 하죠.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의 모든 성격과 그 다음에 인물들의 이름을 순식간에 알아버렸습니다. 뭐 트라시마코스라든지 글라우콘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말로 꺼내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아주 순식간에 익히게 된 거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연출도 시키고 모든 것을 다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톤의 국가를 가지고 연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 한 7차시 동안에 이 플라톤의 국가를 가지고 연극을 만들고 그 논술을 진행했는데요. 책을 가지고 배역을 정한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쓰기도 하고 연극을 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있는 학생이 쓰고 있는 빨간 가면은 미술 선생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작품입니다. 이제 나중에 토론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른 교과하고도 같이 융합을 하면 이렇게 그 멋진 수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학생들은 극 중의 극인 에르의 신화를 가지고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의상도 준비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사인이 오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과후 학교 시간에 아주 어려운 인문학의 내용을 연극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즐겁게 수업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학기 말에, 지금도 이제 학기 말 수업을 해야 되는 때인데, 전환기 수업을 해야 되는 때인데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방학이 되기까지 시간이 남죠. 예. 그때 재미난 연극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학생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지금 연극 논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 이건 이제 인도의 문화를, 사실은 주제는 학년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마무리를 이렇게 연극으로 하게 되면 모든 반이 다 무언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전환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우선 연수를 받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연극 지도를 하실 수 없으면 진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전에 연극 연수를 받으십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해보십니다. 연극 무대를 만들어 보십니다. 그리고 나면 교실에서 지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주제로 이와 같은 일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진행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학교에 찾아가는 공연을 준비하여 지금 150개 이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그 연극 팀들이 돌아다니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면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기성극단이 아주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서 학교에 가서 공연하고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 4팀이 연극을 만들어서 다니고 있는데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제목은 양들의 침묵.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겠죠. 뭐냐 하면 학교 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이런 연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 일상을 통해서 연극이라고 하는 활동이 얼마나 융합교육을 가능하게 하는가입니다. 융합이 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연극은 종합예술이고 연극 활동을 다양하게 하면 그 자체로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스스로 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